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포인터라는 건 단순 값의 일종이기 때문에 숫자처럼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산술 연산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참, 거짓 이런 걸 가지고 그 조건문에서 따졌듯이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면 논리 연산이라고 하고 그러죠.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니까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술 연산이랑은 구별이 되니까 포인터 연산을 따로 우리가 다루는 것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배열이라는 거, 포인터 연산과 배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배열은 변수를, 똑같은 크기의 변수를 여러 개 이어붙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첫 원소만 찾을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모두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배열 이름 변수의 값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면 변수 한 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변수, 이 한 개의 변수가 바로 배열 이름이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는다? 첫 번째 주소로부터 다른 원소의 주소를 찾는 방법이 바로 뭐다? 포인터 연산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찾고자 하는 원소가 첫 번째 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찾는 거죠. 자, 그럼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어떤 크기로, 어떤 크기, 그쵸? 왜냐면 그 크기만큼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나열된 자료의 크기만큼 더해지거나 빼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조금 문장이 좀 애매하죠. 포인터 연산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포인터 연산의 가감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포인터 연산에 가감도 좀 이상하고, 더하거나 빼지는 크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 이 배열 이름,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다라는 거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인터 연산에서 중요한 점은 포인터 연산을 더하거나 뺄 때 그 크기는 무조건 1, 이런 산술 연산처럼 되는 게 아니라 1을 뺀다 하더라도 그 자료형의 크기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 빠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보실게요. 자, 배열에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데, 자, 이제 배열 문법이 아닌 포인터 문법도 아시니까요.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혹시라도 저처럼 나오시면. 자, ARR이라는 정수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캔F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배열 문법을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대괄호 이용하지 마시고, 이거 이용하지 마시고, 자, 포인터만 가지고 한번 연산을 해보시고, 참고로 스캔앱 할 때 서식 문자 그리고 여기 주소값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나시죠? 아,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아,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설명 안 드린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스캔F를 할 때 프린트F는 그냥 변수명을 집어넣는데 스캔F 할 때는 왜 앞에다가 %를 넣는지 이제는 알 수 있죠. int a가 있고 10이 있어요. 우리가 printf 할 때는 직관적으로 아주 a를 써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scanf 할 때는 이상하게 이거를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a의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scanf를 이용할 때는 정수를 저장할 때는 정수, 그렇죠, 변수에 주소값을 넘겨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scanf가 함수거든요. 자, 이렇게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scanf라는 함수가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scanf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몇 개 봤는데,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했던 거거든요, 저희. change. 자, 요 a에다가 다른 값을 넣고 싶어요. 10 말고 100을 넣고 싶어요. 근데 그걸 누가 넣어주냐면 이 change가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넣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change에다가 자, 이렇게 이 a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 a가 넘어서 100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출력하면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잠깐 주소. 근데 10이 나오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요 a랑 요 a랑은 전혀 별개
다른 a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한테 뭔가 값을 넘길 때는 매개 변수라는 걸 통해서 넘겨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넘기고 싶은 값이 아니라 공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공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체인지가 요거를 접근하게 하려면 얘 주소를 이렇게 넘겨야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받아주고 주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100으로 고쳐주면 100으로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scanf%d 해서 하면 어쨌든 이 a라는 변수에다가 이 scanf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읽어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이거든요. 이 a라는 변수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scanf가 어떻게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a에다가. 그죠? a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scanf라는 함수한테 내가 a의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입력한 값을 요 a의 주소 찾아가지고 정확히 요거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다 주소값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scanf 할 때도 반드시 여기 저장을 할 때 주소값을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scanf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 문법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일단 scanf를 이용해서 숫자를 하나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일반 변수가 아니라 이 공간이 10개, 그쵸?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개인 배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의 공간을 이 ARR이라는 첫 번째 주소를 이용해서 나머지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약간 그림판 이용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요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얘가 ARR, 이 배열 자체를 우리가 ARR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 그랬죠, 여기. 자, 여기를 제가 0x10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주소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ARR의 값은 요거라는 거죠. 요거. ARR의 값이. 자, 그럼 이제 저장을 여러분들 이 공간이 총 10개잖아요. 그렇죠? 10개. 그리고 요 하나는 4바이트. 정확히는 이게 이제 40바이트잖아요. 40바이트고 각각 하나당 4바이트인 거죠. 인트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저장할 곳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값을 저장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근데 순서 없이 저장하면 나중에 찾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다 저장했다, 막 여기다 저장했다, 여기다 저장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어디서부터 저장한다? 앞에서부터 저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찾을 때도 편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력값을 여기다 저장할 거고요. 두 번째 입력값을 여기다가, 세 번째 입력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입력 받아서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각 이 공간의 주소는 여기 시작점. 이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은 이미 ARR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ARR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넘겨주면 이 %d가 뭡니까? 정수를 의미하는 서식 문자잖아요. 그죠? %d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수도 정확히 이제 4바이트 정수로 사용을 해요. 이 %d는 4바이트 정수를 의미하는 컴퓨터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하나 알려주면, 자, 이 주소 0x10의 주소를 알려주면 컴퓨터가 이 주소로 찾아가서 정수니까 4바이트 써야지 해서 정확히 요만큼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저장해줘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스캔앱 한번 더 하면 되죠? D 해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은 여기다 저장할 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다 저장하면 아까 저장한 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자,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간에 여기가 시작이고 이렇게 4바이트잖아요. 자, 근데 4바이트라는 거 %D로 알아서 컴퓨터가 주소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4바이트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주소만 찾아다가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소는 정확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주소로부터 4바이트 뒤잖아요. 이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ARR 플러스 4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이죠, 1. 왜? ARR의 자료형이 int니까 포인터 연산은 내가 다루는 주소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가감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크기인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주소 값 플러스 1 했을 때 요 1은 요 뒤에 요게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곱하기 주소의 자료형 크기. 요게 생략된 거예요. 그죠? 곱하기 한글로 곱하기. 자, 그래서 ARR 플러스 1 하면 정확히 4바이트가 요 기존 첫 번째 주소값으로부터 4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소 찾았죠, 여기? 자, 배열 문법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포인터 문법을 하게 됐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배열 문법이 아니라 지금 포인터 문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열 문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 한 다음에 ARR의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공간인 거고 주소값을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아래처럼.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거는 배열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죠. 세 번째 공간을 찾은 다음에 그 주소를 넘겨주면 컴퓨터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거는. 그러려면 요 주소를 찾아다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주소밖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주소로부터 8 떨어진 거잖아요, 총.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8이 아니라 2를 해야 됩니다. 그죠? 4바이트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뭔가 패턴이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3, 4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개를 우리가 이걸 뭐 10줄을 쓸 수도 있지만 다 똑같고 여기 숫자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문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야 10개니까. 그래서 i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배열 표현식은. 자, 포인터 표현식은 자,
요거를 플러스 0이라고 봐도 되죠.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값이니까 어떤 수에다 0 더하면 그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면은 여기도 0부터 9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표현을 하나 가져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를 i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일단 답은 이런데 주석 처리하고요. 이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다 저장한 다음에 이 ARR 출력을 해줘야죠. 입력 받아서 저장한 수에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역시 0부터 10까지 만들어서 printf로 이렇게 이거 역시 배열 문법이고요. 이렇게 해도 되죠. ARR 플러스 i를 구한 다음에 찾아가는 거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정확히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열식 표현과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주소를 찾은 다음에 별 붙여서 찾아가는 거, 역참조하는 것까지 요거를 조금 단순화시킨 게 이 배열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 배열 문법 많이 써봤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 10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입력한 값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력한 걸 거꾸로 보고 싶으면 9로 넣고 자, 0 그렇죠? 이것도 배열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기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9, 8, 7, 6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요 포인터 연산과 포인터, 배열 이 관계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포인터와 배열 두 개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죠? 배열 포인터처럼 쓰고 있죠.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